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요즘 외교가에서는 주한 미국 대사의 장기간 공백 사태가 단연 화제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1달이나 지났는데 이 주한 미국 대사 후보 지명조차 안 하고 있고 아예 그럴 움직임조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NBC 방송은 지난 16일 미국은 왜 주한 대사가 없는가 이런 제목의 분석 기사를 실었는데요. 여기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 미국 대사 지명을 지연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오랜 우방인 한미 양국 간의 긴장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MBC는 한 전직 고위 관리의 말을 빌어서 지난 몇 달 동안 이것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고 이제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MBC는 이어서 중앙정보국 CIA 출신이죠. 스미테리 우드로 윌슨 한국 역사공공정책연구센터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뭐냐면 한국 관리들은 미국 관리들과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거론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가 아직까지 지명조차 안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주한 미국 대사는 이렇게 지명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일본과 중국 대사도 지명을 했고 또 상원의 인준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임하게 됩니다. 호주 대사도 이미 지명을 끝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MBC는 한국의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에는 미국 대사가 지명됐다는 사실이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에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시카고 시장을 지낸 바 있는 정치 거물이죠. 람 이메뉴얼을 주 일본 미국 대사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원은 미국 시간으로 20일 찬성 48 그리고 반대 21로 인준을 완료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엔 이 상원이 니콜라스 번스 주 중국 대사의 지명안을 찬성 75 반대 18로 통과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는 지명하지도 않고 있는 가운데 이웃 중국과 일본 대사가 먼저 확정된 겁니다. MBC는 전직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한국은 후보자차 없이 일본과 중국의 후보자를 두는 것은 모욕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상원은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지낸 바 있는 마크 네퍼를 베트남 대사에 대한 인준을 했습니다. 이 상원 인준에 따라서 네퍼 대사는 오는 2월쯤에 하노이로 부임하게 될 전망입니다. 인준하고도 한 2달 또 지나서 부임을 하는 거죠. 또한 오커스 동맹인 호주에 대한 대사 지명도 완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주 호주 대사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인데요. 캐롤라인 케네디 전 주일 미국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캐롤라인은 케네디 전 대통령 가족 중에서 유일한 생존자인데 민주당 내에서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앙 아메리카 벨리즈 대사로 피겨스케이팅 스타 출신인 미셸 칸을 깜짝 발탁했습니다. 또한 상원은 20일 스페인, 소말리아 같은 30여 명의 대사를 인준했습니다. 그간 인준 투표 진행을 막아왔던 테드 크루스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하고 타협을 보면서 급물살을 탄 겁니다. 이날 대사 지명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아직 대사가 지명되지 않은 해외 공간은 총 189개 나라 가운데서 한국을 포함해서 39곳만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과 인도, 이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주요국 대사들이 모두 지명된 가운데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중에서 한국과 필리핀, 태국 대사가 아직 지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왜 대중국 방어전선의 최전선이고 동남아시아를 포함해가지고 이 아시아 지역의 최대 동맹국 중에 하나인 한국의 주재 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한국 대사 자리가 공석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취임 중간에 수개월씩 공석이 있었던 그건 뭐 당연히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트럼프 행정부 초기엔 대리 대사가 18개월간 근무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주한 미국 대사의 부재를 지적하는 것은 주한 미국 대사를 이 시점까지 지명도 하지 않고 있는 배경이 뭐냐? 이겁니다, 바로. 미국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일본, 호주, 인도 이런 나라들에게는 이미 외교계의 거물, 또 민주당 실력자, 최측근 등을 배치를 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싱가포르, 스리랑카에도 대사를 쏙쏙 지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주재 대사만큼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미 워싱턴은 성탄절 연휴에 돌입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주한 미국 대사 이야기는 당연히 꺼내지도 않을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이 주한 미국 대사의 공석과 한국인들의 우려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고할 인사 발표는 없다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한국 정부가 대사 인선을 수차례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 측에서 주한 미국 대사의 후보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한국 패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MBC는 주한 미국 대사의 부재가 한반도 관계에서 중요한 순간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중인 종전선언 등으로 인한 문제가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서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과 한국 정부 간에는 상당히 불편한 마음들이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재 대사를 지명하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MBC는 한 전직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한국의 향후 대북 외교 접근법이 위태로운 가운데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주한 미국 대사가 없는 게 시기가 좋지 않은 또 다른 이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당연히 주한 미국 대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데도 아직 지명을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워싱턴 정가나 MBC 등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문제가 결국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뜻과는 다르게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왔고, 더불어 친중 행보 그리고 미북 양비론으로 미국과 번번이 마찰을 일으켜 왔다는 데서 기인됐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최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문제를 거론할 때도 나타났습니다만은 이 한미 간에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인사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명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워싱턴의 반발을 사기도 했죠. 자, 이런 외교적 마찰이 한미 간에 상당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44조 원의 투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만은 얻은 것은 크랩 케이크 5찬, 그리고 백신 55만 회분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한미 통화 수합 연장을 거절당했죠. 또 철강 관세의 경우에는 유럽연합과 일본에 비해서 불리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반중 연대에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로 미국 정부가 한국을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그만큼 외교적 비중을 크게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사 지명을 늦추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건 이미 일본, 호주, 인도의 코드 국가들은 다 인준을 마쳤거나 지명을 완료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던 지난 1월 20일 한국을 떠난 후에 로버트 랩슨 부대사가 임시로 대사직을 담당해 왔었는데 그마저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사관은 크리스토퍼 델 코소 공관 차석이 대사 대리로 이 대사관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방한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 조지아주 출신이고요. 민주당인데 존 오소프가 지난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안을 보내서 주한 미국 대사의 조속한 지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MBC는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미국의 대사가 아직 임명되지 않거나 지명되지 않은 국가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따라야 될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지 일본과 중국의 대사가 결정됐다고 해서 그 과정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0년부터 약 2년간 주한 일본 대사직을 지냈던 무토 마사토시가 주한 미국 대사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가치를 낮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내놔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무토 전 대사 대표적인 반한 인사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인데다가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탑 클래스 국가라 그러면서 그런데 주한 대사 지명이 11개월이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무토 전 대사는 한국이 미국의 주한 미국 대사 임명이 늦어지는 것을 불평하기 전에 미중 신냉전 속에서 한국 이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더 덧붙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 했는데 아주 제가 읽어봐도 너무 기분이 나빠서 여기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무토 전 대사 같은 사람이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어찌됐건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미국이 주한 미국 대사를 지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미국의 정치 상황을 볼 때 내년 1월에도 주한 미국 대사 지명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늦어진다 그러면 결국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주한 미국 대사의 임무를 고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대사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건 내년 초에 지명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상원 인증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시간까지 다 포함한다 그러면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새로운 미국 대사가 한국 땅에 부임한다는 거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더더욱 선거 후에 지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빨라야 내년 8월 정도까지 대사 자리는 공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주1, 주중 대사도 지명돼서 또 인준까지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새로운 대통령 당선과 취임 이후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미국 대사가 공석으로 비어 있다는 것은 한미 간 외교에 상당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한 미국 대사의 장기간 공석, 그 원인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때입니다. 참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외교로 먹고 살아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